네, 시작할까요? 네, 반갑습니다. 문원영 대표입니다. 저희 만난 지 며칠 안 됐죠. 저번 주 목요일 날 방송을 했으니까 며칠 안 됐는데, 또 오늘은, 그죠? 시장은 뭐, 부시락 했습니다만은, 또 저희들의 계좌는 뭐, 끝도 없이 좀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비도 오고, 그죠? 날씨도 차분해서, 뭐, 오늘은 영화 음악, 뭐, 글루미 선데이, 여명의 눈동자, 또, 천년유언. 아시는 분들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사실 글루미 선데이 같은 영화들은 상당히 명작입니다. 그죠? 상당히 명작인데, 오늘은 그래서 오랜만에, 영화 음악 한번 틀어봤습니다. 자, 뭐 날씨는 안 좋고 기분은 조금 처지기는 하지만은 또 우리들의 계좌는 오늘 또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뭐 특별하게 이야기를 할 건 아니고요. 최근에 이제 수익률 자체가 워낙 잘 나오다 보니까 그죠? 오늘은 뭐 그런 종목들 잠깐 어떤 종목들이었는지 리뷰를 좀 해보고요. 또 우리가 내일이나 또는 향후에 좀 볼 수 있는 종목이 있는지까지도 잠깐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뭐 현재 저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뭐 고수회전 쪽에서 뭐 이용 회원 수는 뭐 당연히 1등이고요. 뭐 고객 만족도는 모르겠습니다. 회사에서 1위라고 적어 놓았는데 진짜로 뭐 1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죠?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저 나름대로는 뭐 대한민국에서 저희 방이 1등이라는 자부심은 가지고 있습니다. 늘 하는 이야기처럼. 첫 번째는 왜 그런 자부심을 저는 가지고 있냐라고 하게 되면 첫 번째는 방의 모든 사람들이 돈을 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저처럼 이렇게 잘생긴 전문가들을 보게 되면요. 방의 회원들이 좀 모입니다. 얼굴이 잘생기다 보니까. 맞죠? 얼굴이 잘생기다 보니까 회원들이 좀 많이 모이는데 아쉽게도 우리가 이제 전문가들하고 주식 매매를 하게 되면 누구는 돈을 벌었다고 하고 누구는 돈을 못 벌고 그런 격차들이 시간이 지나면 점점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한 3개월, 6개월, 1년 정도 지나게 되면은 돈을 번 사람들은 아주 일부 또는 가입한 사람들은 돈을 벌고 기간이 오래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죠? 계속해서 돈을 잃고 계좌가 점점 망가지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지금 이제 괜찮다고 이야기 드리는 부분들은 뭐냐면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시에 매매를 하고 있고 동시에 계좌들이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물론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그 부분에서 저는 일단은 조금 제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이라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저는 방에 있는 초보들 그죠? 직장인들, 또 하루 정도 매매를 잘 못하는 분들, 나이가 많은 분들, 나이가 젊은 분들, 어머님들도 있고요. 그죠? 주식에 주린이도 있을 거고, 또 오랫동안 주식 바닥에 발을 담궜던 분들도 있을 텐데, 어떻게 다 골고루 비슷하냐? 그 이유는 뭐 간단한 것 같습니다. 제가 늘 하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저희 방에서 매매를 하지 않는 종목이 뭐가 있죠? 첫 번째는 아시겠지만 1,000원짜리 종목들. 그죠? 1,000원짜리 종목들, 동전주들은 안 하지 않습니까? 저희 방에서 매매를 잘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실적이 물론 없는 종목들요. 실적이 안 좋은 종목들도 저희 방에서 잘 매매를 하지는 않습니다. 또 뭐 잘 안 하죠? 저희 방에서 테마주 매매를 잘 하지 않죠. 그죠? 테마주 매매도 잘 하지 않습니다. 또 이미 급등했던 종목들도 잘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맞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종목들이 실제적으로 보면 1,000원짜리 종목들, 뭐 급등하는 종목들. 그러면 오늘 같은 날 저는 뭐 항상 솔직하게 좀 오픈을 하는 스타일입니다. 과감 없이. 주가 등락률 한번 볼까요? 오늘 급등한 종목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죠? 솔직하게 이야기 좀 합시다. 원래는 이거 보여주면 안 돼요. 제가 왜 회원들한테 오늘의 특징주, 매일마다 특징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오늘의 특징주는 뭐가 있다는데, 제가 사실 제어하고 같이 매매하는 사람들한테는 정보를 차단해버립니다. 정보를 차단해버려요. 야, 오늘 특징주가 뭐 있었다? 오늘 상한가가 뭐 있었다? 그럼 이제 대부분 주식을 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야, 오늘 어떤 종목이 상한가 갔다? 상한가 간 이유가 뭐가 있다? 이렇게 이제 알려줍니다. 실제적으로. 정회원들한테도 알려줘요. 근데 저는 그 정보를 차단해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나만 쳐다보라는 거지. 간단한 이유예요. 사업적인 측면에서 야 다른 데 눈 돌지 말고 나만 쳐다봐라.
나만 쳐다봐라. 다른 거 보지 마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정말로 몇 개월 만에 처음으로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오늘 SK케미칼, SK디스커버리 같은 종목들이 이제 시간이 올라가면서 급등. 오늘 오상자이엘 같은 종목들이 30% 급등. 제약주 신일바이오, 일신바이오, 옛날에 매매 많이 해봤던 종목입니다. 일신바이오, 오리엔트바이오, 그죠? 뭐 이런 종목들 저도 많이 매매해봤습니다. 신풍제약 이런 종목들이 오늘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예상을 한번 하죠, 그죠? 우와, 이런 거 한번 급등을 해가지고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고민을 하겠죠, 맞죠? 야, 신일제약 같은 종목들 차트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있는 그대로 들으셔야 됩니다. 원래는 이런 거 방송에서 이야기하면 안 돼요. TV에서 다 이야기하지만은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신일제약이라는 차트를 한번 봅시다. 1, 2, 3, 4 15,000원에서 지금 45,000원 3일 만에 뭐 200% 이상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대단하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 종목을 1,000만 원을 매수했다고 하게 되면 단 3일 만에 1,000만 원이 2,500만 원 돼 있을 거고요. 5천만 원을 매수를 했다고 하게 되면 단 3일 만에 5천만 원이 1억 5천만 원이 돼 있을 겁니다. 때로는 저점에서 잡았다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1억을 매수했다고 하게 되면 4억이 됐겠죠. 상상만 하더라도 날아갈 것 같고 내가 떼부자가 될 것 같습니다. 맞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된다? 좋은 종목들이 눈에 안 들어옵니다. 왜? 시장은 매일매일 급등하는 종목이 넘쳐나고요. 매일매일 상한가 가는 종목들도 넘쳐납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2,300개 종목들 중에서 상장되어 있는 종목이 대략 2,300개 정도가 되거든요. 시장에. 물론 뭐 왔다 갔다 하지만은. 그럼 2,300개 종목들 중에서 매일 급등하는 종목은 10개에서 20개 정도가 됩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과연 우리가 정말로 이런 종목을 매수해서 수익이 날 거냐? 재밌는 사실은 우리가 매수를 하면 주가는 떨어진다는 겁니다. 신기하게도. 왜 그럴까요? 재미있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면 수익이 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100만 원, 200만 원 매수를 하게 되면 수익이 나요. 100만 원이 130만 원이 되고 14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1,000만 원을 넣게 되면 손실이 나버립니다. 제가 조금 이거는 좀 비공식적인 이야기지만 세력들은 보고 있거든요. 개미들의 물량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꼬실려서 물량을 많이 싣게 되면 그러면 나만 꼬실리느냐? 아니요. 개미들은 다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내가 꼬실렸다는 이야기는 내 주위에 있는 다른 개인 투자자도 꼬실리거든요. 그럼 이 세력들이라는 애들은요. 딱 보고 있다가 개미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던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재밌는 거는 내가 많이 산 종목은 주가가 안 올라가고 내가 적게 산 종목은 항상 날아가는 게 이 바닥입니다. 왜 그럴까요? 상대방은 보고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요. 이런 구간들 있죠. 여기서 매수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저점에서. 그죠? 맞죠? 그러면 이때 이 종목을 우리가 살 수 있었느냐? 사실 못 삽니다. 왜? 이때는 지금은 거래량이 터졌지만 이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루에 거래량이 10만 주, 5만 주입니다. 그러면 7,000원짜리가 10만 주 거래량이 터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하루에 거래가 5,000원짜리 종목이 10만 주가 거래가 터졌어요. 얼마죠? 돈이 얼마 안 돼요. 5억밖에 안 됩니다. 사고 팔고 하게 되면 2억 5천이고요. 실제적으로 2억 5천인데 하루 종일 2억 5천이 움직였다고 하게 되면은 1시간을 지켜봐도 200만 원, 300만 원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가 급등했던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또 주가가 내려올 때 보게 되면은 거래량이 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종목들을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계속 관찰해서 보게 되면 야, 내가 이 종목을 과연 300만 원 또 못 산다라는 거죠. 그럼 이 주가는 누가 움직일까요? 누군가가 너무 움직이겠죠. 여기서 자기들끼리 장난을 치는 거죠. 어떻게? 이미 매수를 해놨거나, 그죠? 또는 여기서 흔들면서 매집을 했거나, 그리고 주가가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개미들이 나도 매수할 수 있겠다 싶으면 이미 주가는 급등해 있는 거고, 급등해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꼬꾸라지는 거죠. SK바이오팜 같은 경우도 또 뭐 비슷하다고 보이겠죠. 그죠? 청약을 넣어가지고 매수를 했으면 되는데, 자, 우리가 최근에 SK바이오팜이라는 것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침에 매수가 됐습니까? 매수 안 됩니다.
미리 공모를 해서 청약을 배당을 받았다 하는 분들은요, 뭐 한 1억을 넣었는데 뭐 10주를 받았다 이런 분들은 있었지만은 사실 아침에 시초가 자체가 점 상한가였습니다. 저도 매수가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하려고 걸어놔 봤는데 매수 자체가 안 돼요. 100만 원 한 주도 매수가 안 됩니다. 바로 상한가로 직행해 버렸단 말이죠. 그 다음날 또 바로 상한가였죠. 그 다음날 또 상한가였죠. 그러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할 수 있는 때는 언제였습니까? 여기에서 매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확대를 해보게 되면요, 첫날 매수가 안 됐죠. 둘째 날은 바로 시작해가지고 상한가에 시작을 했죠. 셋째 날 또 상한가에서 시작을 했죠. 물론 흔들어 댔습니다만. 그러면 개인들은 언제 매수했느냐? 이날 매수한 거예요. 이날 매수. 뒤늦게. 고점에서 매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매수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다? 주가는 가파르게 떨어져 버리는 거죠. 대부분의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참 아쉬운 건 뭐냐면 우리가 과연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할 수 있느냐라는 건데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매수가 안 되는 거고, 두 번째는 과연 우리가 이런 종목들을 보고 있을 때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알고 있었다고 치자. 그런데 이 종목이 언제 움직일지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을 매수해서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기다릴 수 있느냐? 여러분들 절대 못 기다린다는 거죠. 그런데 이 개인 투자자들은 항상 심리는 어떻습니까?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거고, 그죠? 남의 게 더 좋아 보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다가 나중에 뭡니까? 주가가 이미 급등해 있는데 뒤늦게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한번 들어가 가지고 재미를 보는 거고요. 그리고 아쉬운 거는 뭐다?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주식 투자들이 어떤 종목을 매매를 한다? 이런 종목들을 위주로 매매를 한다라는 거죠. 우량주를 매매를 하지 않고 대부분 이런 종목을 매매하는 거죠. 그래서 방에서 이런 종목들을 계속해서 추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사람은 정말 잘 잡아가지고 운이 좋아서 100%, 200% 우리 대표님, 우리 고수님 정말 최고입니다. 대표님 때문에 인생을 역전했습니다. 라는 분들이 나옵니다. 실제적으로. 그런데 100명의 인원이라고 하면 그런 사람들은 서너 명밖에 없고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하다가 고점에서 매수. 자기는 고점에서 매수를 하다 보니까 수익이 별로 안 난 거야. 다른 사람은 밑에서 잡은 사람도 있겠죠. 몇몇은. 근데 자기는 매수가가 고점이거든. 그러니까 배가 아픈 거야. 다른 사람은 100% 수익인데 150% 수익인데 나는 20%밖에 수익이 안 돼. 조금만 나도 더 수익 내야지. 더 간다 하다가 뭡니까? 갑자기 떨어지는 거예요. 똑 떨어지는 겁니다.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손실로 딱 변경이 되죠. 그러면 이제 본전 욕심에 못 팔아요. 이거 위험한가? 올라오면 매도해야지 하는데 매도를 못 합니다. 왜냐하면 뚝뚝 떨어지거든. 그리고 원상복귀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재밌는 사실은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을 보게 되면 돈을 못 버는 이유는 개인 투자자들이 사실은 뭐다? 너무 우매해서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종목들을 추천하는 사람들도 좋은 건 아닙니다. 바꿔야 되겠죠. 하는데 우리나라 국민들하고 얘기하는 좀 그렇네요. 그죠?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이 도박성이 좀 있어요. 실제적으로. 저도 마찬가지고요. 고스톱 좋아하고요. 저도. 그죠? 저도 고스톱 되게 좋아하거든요. 못 먹어도 고거든요. 서리고. 그죠? 맨날 서리고 가가지고요. 네, 저희 어머니한테 돈 떼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첫 번째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이런 매매는 안 좋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계속 쳐다보면 홀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정보를 차단해 버립니다. 야, 보지 마. 나만 쳐다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저는 이렇게 보면 저도 뭐 전문가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주위에 많이 보지만 계속 사람을 뽑아요. 왜? 한 100명을 뽑아놨다고 칩시다. 회원을. 그러니까 이런 일이니까 사람들이 계속 빠져나갈 거 아니야. 그죠? 자꾸 이탈할 거 아니야. 이탈하니까 어떡합니까? 마지막 찬스. 야, 이번이 마지막 기회. 빨리 들어오세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 또 사람을 또 뽑는 거야. 계속 채워나가는 거지. 그래서 전문가 한 명을 관찰하면요. 한 10년 내내 마지막 찬스,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합니다. 왜? 사람들이 계속 빠져나가고 또 계속 채우는 거죠. 어떤 종목으로? 이런 종목으로 현혹을 시키는 거죠. 그럼 전문가는 뭡니까? 항상 100명의 회원을 유지하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되죠? 방에 들어가서 나는 돈 잃고 나오고 또 새로운 사람 들어오고, 새로운 사람은 신세계거든. 자기가 처음에 들어가 한두 개 했는데 완전히 급등이 나오거든. 와, 이 방이 대단한갑다. 또 시장이 좋으면 또 돈이 더 잘 벌리거든요.
그럼 대표님 안 그렇습니까? 아, 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아예 차단을 시켜놨고요. 지금 문제는 뭐다? 사람이 빠져나가질 않죠. 그죠? 저는 옛날부터 매매를 할 때 회원 일탈률이 제일 적은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왜 수익이 잘 나서? 아니죠. 회원들 못 나가게 밤새도록 리딩 해버리거든. 그럼 사람들이, 아, 이 친구는 열심히 해서, 그죠? 몸으로 때우는 거지. 시장 안 좋으면 24시간 풀로 리딩 해버리거든. 새벽 3시고 4시고 계속, 그죠? 공부해버리지 않습니까? 아, 이 사람은,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욕하게 못하게 만드는 거지. 그런 건가요? 어쨌든 간에, 잠깐 뭐 번외서 했는데,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제가 그래서 이제 주식시장에서 또 TV 방송에서 지금의 회원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항상 저는 소크라테스의 말을 각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너 자신을 알라. 여러분들은 제가 오늘 그 이야기 했죠. 누가 그랬잖아. 저는 초보입니다. 그런데 SK 뭐 바이오랜드 매수해가지고 손실이 났습니다 했는데, 초보 운전자는 절대로 과속하지 않습니다. 천천히 가죠. 아는 길만 갑니다. 멀리 안 갑니다. 동네 또는 자기 아는 길만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운전 경력이 쌓이면 멀리 벗어나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들이 지금까지 10년을 주식을 했든 20년을 주식을 했든 지금까지 재미를 못 봤다고 하면 아직까지 초보인 거예요. 이 바닥은 무조건 많이 본 놈이 고수입니다. 근데 제가 봐서는 뭡니까? 아직까지 대한민국의 뭐 500만 주식 인구들 보게 되면 참 재밌는 게 이번에 이제 그 세금 문제가 있었죠. 뭐라고 나왔습니까? 1년에 2천만 원 이상 버는 사람을 금융감독위원회에서 파악을 했더니 한국에 20만 명이 안 되더라는 거지. 그래서 2천만 원 이상은 세금을 먹이겠다고 나온 거지. 황당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뉴스를 보고 여러 가지를 느꼈습니다. 이야, 이 금융감독원, 그러니까 뭐, 정권거래소고 뭐고 하네, 이 양아치 같은 놈들이. 이거 무슨 이야기냐? 지네들도 안다라는 거지. 나라에서도 안다라는 거지. 개인 투자자들이 500만 명, 지금 주식 인구가 1000만 명이 넘어갔는데, 그 중에 돈을 버는 사람이 20만 명밖에 없다라는 거야. 정부에서 통계를 내보니까. 어떻게 통계 내겠습니까? 간단하잖아. 정권사에 다 나오잖아. 순위권. 돈을 번 사람이 없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지네 생각은 20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 2천만 원 벌었다는 거야. 많이 번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뭡니까? 올해는 뭐 시장이 좋아가 2천만 원 벌겠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10만 명도 안 되겠죠. 번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 외국인들하고 기관들만 벌어가고 있다라는 거야. 나는 그 생각 자체가 글러먹었다고 보는 사람이야. 나쁜 놈 새끼들. 개인들이 돈을 벌게 해줄 수 있어야지. 지금 3,000% 빠지고 있다. 상관없다. 오늘은 번외 방송이니까. 나쁜 놈 새끼들이야. 개인들이 돈을 못 벌면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줘야지. 왜 외국인들이 돈 벌어가지고 다 도망가게 내두냐고. 아닙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벌고 외국인들이 돈을 못 벌게 해야지. 근데 정부에서는 아는 거지. 그리고 그 일부 버는 사람들만 세금을 먹이니까 문제될 게 없다. 이 논리였거든. 가당치도 않다라는 거죠. 그만큼 우리 개인 투자자들, 대한민국의 개미들이 지금 엉망진창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엉망진창인 걸 애매하게 말을 섞어가지고 세금을 먹였다고 하니까 열불이 난 거죠. 두 번째. 사람들이 발딱발딱거립니다. 욕을 합니다. 아니 2천만 원 1년에 2천만 원인데 뭐 20% 세금을 먹인다고? 내가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2천만 원이라도 벌고 얘기하라 그랬어요. 자기는 2천만 원 벌 거라고 생각하나 보지. 내 주위에 있는 지인들이. 내가 농담을 했어요. 야, 너 2천만 원 못 벌고 매년 1억씩 날리지 않냐? 너 매년 지금 10년째 니 주식회가 돈 날렸잖냐? 근데 니는 니가 벌 거라고 생각하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발끈하더라고. 야, 꿈은 가져야지. 그죠? 사실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되는 부분들은 그런 것들인 것 같아요. 내실을 다지는 것 같습니다. 뭐 1억을 벌면 사실 2천만 원 뱉으면 어떻습니까? 그죠? 뭐 그건 우리가 왈가 뭐 한다고 해서 될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내실을 다지는 게 우선이겠죠. 잠깐
화가 났습니다만은 다시 원 상태로 돌아오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지 수익이 나겠느냐라는 거죠. 제가 시킨 대로 하시면 됩니다. 제가 시킨 대로 하시면 됩니다. 내가 간다면 간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뭐 해야 된다? 보지 말라는 거예요.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 우리한테 맞는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개미들이 지금까지 980만 명이 돈을 못 벌었다고 합니다. 줄여가지고 480만 명이 정부에서 돈을 못 벌었다고 공표를 해놨습니다. 제가 TV에 인터뷰할 기회가 한번 있으면 진짜 상욕을 한번 해주고 싶습니다. 기관들한테. 얼마나 깔보고 있는 겁니까?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들을. 나쁜 놈 새끼들. 맞죠? 그러면 480만 명이 어떤 매매를 했느냐? 그러면 그 480만 명이 뭘 보고 매매를 했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일부는 그 480만 명의 리더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리더들이 어떤 매매를 했느냐라는 거죠. 다 이런 종목을 했다라는 거죠. 주가가 올라가는 종목. 주식이라는 건 재밌는 게요. 한번 파동이 나오면 제가 했죠. 한번 파동이 나오면 쉬고 다시 올라가는 습성이 있습니다. 관성의 법칙이 있어요. 주식이라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관성의 법칙이 있어요. 주식이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는 매수를 못합니다. 여기서 거래량 없고 쉬어갈 때는 매수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급등이 나온 이후에 매수를 들어가서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오기를 기다려주는 거죠. 근데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종목이 많이 있냐라는 거지. 대한민국에. 대부분보다 1,000원짜리 종목들이 있죠. 쉽게 말하면 큰 손들이 좌지우지하는 종목이 있죠. 이런 매매 방법이 저도 적용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하지만 종목의 네임밸류 정도는 따져줘야 된다는 거죠. 왜? 여러분들은 매매의 고수가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전업자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심리가 안 된다라는 거죠. 직장을 다니고 가정주부이시고 애들 키우고 일도 해야 되고 그죠? 하루 종일 모니터 보고 있으면 눈알도 빠질 것 같고 가끔은 빠지는 분들도 있죠. 저 같은 스타일도 가끔씩 눈알이 빠집니다. 여러분들은 그 정도가 안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 돈을 잃어도 무덤덤해야 되는데 우리 주린이들이나 오래 매매를 했던 분들도 계좌에서 돈이 100만 원, 200만 원 빠져나가면 벌벌거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또 문제가 생기죠. 기술적으로 내용적으로는 이런 내용들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뭐다? 우리한테는 맞지 않다라는 거죠. 대한민국 개미들한테는 맞지 않다는 거죠. 이런 매매는 정말로 추격 매수, 단기 매매, 단타는 일부 사람들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을 보지 말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최근에 시간이 없어가지고 간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갑자기 방송 좀 해달라고 해서 STI가 오늘 20% 급등이 나왔습니다. 맞죠? STI가 오늘 20% 장중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다들 수익으로 매도하셨죠? 그죠? 또 DNF도 오늘 12% 장중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오늘만 ISC도 뭐 최근에 10% 20% 급등이 나왔고요. 캠트로닉스도 오늘 장중에 10% 급등 나왔습니다. 보유 종목이었죠. PSK도 오늘 급등이 나왔죠. 보유 종목이고 오늘 추천했고 며칠 전에도 사신 분들도 있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고요. KMW 솔리드 계속해서 급등 나오고 있고요. MC넥스 이틀 전에 급등 나왔고요. SFM 반도체 이틀 전에 급등, 네페스 어제 급등. 근데 재밌는 건 우리 종목들도 매일매일 급등이 나옵니다. 정말로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급등이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다? 이 종목이 다 뭐더라? 섹터를 보자라는 거죠. 반도체, 뭐 자율차, 5G, 핸드폰, 비메모리, 뭐 반도체. 이거 다 누가 하는 겁니까? 이거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이거? 삼성전자, 또 현대차, 기아차. 대기업들이 다 하는 거죠. 또 여기에 있는 종목들이 뭡니까? 전부 다 시가총액이 어떻게 된다? 2천억 이상. 실적이 어떻게 된다? 전부 다 흑자. 기관들 외국인들이 다 매수한다라는 거죠. 아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 수익이 나는 사람이 20만 명인데 그럼 누가 돈을 번다는 거야? 기관들하고 외국인이 돈을 번다라는 거잖아. 그럼 우리는 어떤 종목을 매매를 해야 돼요?
기관들 외국인들이 매매하는 종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기관들 외국인들은 어떤 종목을 사겠습니까? 1,000원짜리 종목. 기관이 몇 천억, 몇 조, 10조, 연기금이 10조를 운영하고 20조를 운영하는데 시가총액 500억짜리 한 종목 잡으려고 하겠습니까? 잡아봐야 얼마 되지도 않는데 외국인이 국내 펀드가 유럽계, 미국계, 그죠? 그 다음에 어딥니까? 저기 아랍계 엄청나게 많은 사모펀드들이고 다 투자금이 들어와 있는데 걔네들이 시가총액 300억짜리 종목에 1억을 살려고 하루 종일 프로그램 매매를 돌리겠습니까? 아니겠죠. 걔네들이 큰 손들이 투자하는 종목들이 더 돈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돈이 안 되더라도 사놓고 기다리면 돈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중요한 주식의 매매 방법은요. 당일 수익이 아니거든. 물론 지금은 매일매일 급등 나와서 저도 당황스럽기는 합니다만 그죠? 몇 개월째 지금 매일매일 급등이니까 그죠? 계속 내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거든. 야 나는 이거 재수야. 운이 좋아. 오늘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이거 운이 좋은 거야. 내 실력이 아니야. 왜? 사람들이 자꾸 눈높이가 높아졌어. 그게 지금 한 달, 두 달, 세 달 계속 넘어가니까 문제가 된다고 보는 거죠.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대표님 오늘 STI 20% 급등 나왔습니다. 이게 아니거든요. 어떤 종목으로 수익 났느냐는 거예요. STI가 오늘 20% 급등이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급등이 막 나와가지고 오늘 날아갔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우리한테 맞는 매매를 하고 있느냐. 직장인들, 초보들, 그죠? 또 가끔은 우리가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대표님 매도 못했어요. 오늘 바빴어. DNF. 대표님 매도 못했어요. 뭐라 했지? 야, 왜 매도 안 했어? 하지만 냅둬도 됩니다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날 급등. 매도한 사람들이 더 억울해. 아, 나는 어제 매도했는데 매도 안 한 사람이 오늘 더 먹어버린 거야. 왜 그런 일들이 나오느냐.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 주식을 하다 보면요. 365일 매매를 하다 보면요. 매수를 놓칠 때도 가끔은 높게 살 때도 가끔은 내가 깜빡 실수로 100주를 사야 되는데 1000주를 살 때도 있어요. 절반을 팔아라고 했는데 깜빡해가지고 잘못 눌러서 전량을 팔 때도 있고요. 매도를 해라고 했는데 매도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엄청 많습니다. 그런 이슈들이. 우리는 기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매매를 할 때, 주식을 할 때는 이런 변수들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단기 매매, 테마주, 급등주, 1,000원짜리 대한민국의 대부분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종목들은 뭡니까? 그때 못 팔면 끝나는 거야. 365일 내내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딱딱딱 해야 돼. 전문가가 문자 보내면 아니지. 전문가 옆에서 매매해야 돼요. 전문가가 문자 보내면 문자가 통신사 거쳐서 통신사에서 내가 받고 내가 핸드폰 열고 매수창 매도창 열고 매수하고 하다 보면 이미 끝났다. 그 전문가한테 못 팔았습니다 하면 한 소리 해요. 야, 왜 못 팔았어? 나는 문자 보냈는데 팔았고 했지. 넘어가요. 막 욱박 지르면 분위기 이렇게 잡아놓으면 또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또 다른 종목이 또 추천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 또 날아갈 것 같거든? 당장 사면 안 될 거, 사야 될 것 같거든? 돈은 없어. 또 구해와. 또 사. 한도에 수익 나. 나도 되겠네. 매수하면 또 사고 나.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는요. 처음에는, 이거 오늘 짧게 하려는데. 처음에는 자기 원금이 요 정도예요. 그러니까 손실이 없어요. 근데 한 개 급등 했잖아요? 이거 하다가 한 개가 물려버려요. 쪽박이 나버리는 거지. 완전히 실수를 해가지고 이게 한 마이너스 20% 30% 돼버린 거야. 그럼 이제 자기한테 원금이 얼마나 남아있어? 자기한테 이제 원금이 아직까지 95% 남아있어. 괜찮아. 아직까지 팔팔해. 근데 매매를 계속하다 보면 또 한 개가 또 물려. 시간이 지나면 이 계좌 안에 악성 종목들이 계속 쌓여요. 그럼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운용할 돈이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빚을 굴고 오는 거야. 왜? 이게 자꾸 점점 망가지거든. 암흑 속으로 잠겨버리거든. 계좌가.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매매를 할 때요. 매매를 잘하는 사람들은요. 나는 내 계좌에 손실 종목 있는 꼴을 못 본다 하면서 손실하는 종목을 자꾸 없애버려야 돼요. 손절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는 내 계좌에 파란색 있는 종목 꼴을 못 본다. 자꾸 없애버려야 돼. 빨리. 나는 빨간색 수익 종목만 계좌에 가득 채우겠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기본적인 생각은. 왜냐? 서서히 망가지거든. 365일 매매를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컴퓨터에 앉아서 전문가 옆에 바로 붙어가지고 전문가가 매도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똥 매도. 그래도 몇 초 걸립니다. 그 몇 초 상간에 이 급등주들은 올랐다 내렸다 하거든요. 내 마음도 흔들흔들 되는 거야. 주가가 왔다 갔다 하게 되면 마음도 흔들흔들 돼. 내가 파니까 올라가는 것 같아. 올라가는 것 같아가지고 다시 잡았어. 잡았는데 다시 떨어져. 떨어져가 또 손절했어. 손절하니까 또 올라가는 거야. 갑자기. 또 다시 잡았어. 정신 못 차리는 거죠. 여러분들이 365일 그렇게 매매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절대 못합니다. 저도 못합니다. 저도 단타, 종목 큰태, 시장의 뉴스, 찌라시 다 받아보지만 저도 그렇게 매매 못합니다. 저도 옛날에 단타 많이 해봤거든요. 잃지는 않았습니다. 원래 간이 좀 크기 때문에. 하지만 큰 돈은 되지는 않더라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매매를 할 때는 다시 한번 이야기되지만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기관들 외국인들이 돈을 벌면 기관들 외국인들이 매매하는 종목을 해야 돼요. 근데 대형주는 너무 느리잖아. 그러니까 나는 중형주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소형주 말고 중형주, 또 가끔은 대형주, 그리고 정말 여유가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조금씩 단타로 매매를 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코로나 때문에 실적이 안 좋잖아. 지금 오늘 RFHIC 같은 종목들 장중에 재밌었죠. RFHIC. 장중에 갑자기 급락 나왔죠. 장중에 마이너스 6%, 7% 급락 나왔죠.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야, 급락은 매수 기회네. 왜? 실제적으로 2분기에 기업들의 실적은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RFHIC가 장중에 마이너스 6%까지 급락하다가 나는 왜 매수 기회로 봤습니까? 첫 번째, 야, 오늘 2분기 실적 나왔으니까 다음 분기 실적 나올 때까지 3개월 동안 뉴스 넣겠구나. 실적에 관련된 뉴스 넣겠구나 하고 생각한 거지. 맞잖아. 2분기 실적 나왔으니까 3분기 실적 나오면 3개월이 더 기다리는데, RFHIC는 앞으로 3개월 동안 실적에 관련된 이슈 넣겠네. 아싸. 실적 빨리 나와서 땡큐. 두 번째는 2분기는 안 좋지만 3분기, 4분기는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하니까. 내년은 실적이 더 좋을 거라고 보니까 매수 기회라고 본 거죠.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 종목들, 과연 3분기, 4분기에 실적이 좋아질까요? 좋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실제적으로 3분기, 4분기 내년에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들은 한정적입니다. 그러면 그런 종목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한번 꺾이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떨어지겠죠. 여러분들이 대응을 못한단 말이에요. 왜? 개인들이든 사람이든 이 돈이라는 건요, 일단 들어가게 되면 참 빼기가 힘들어요. 특히 손실은 정말 빼기 힘듭니다. 마이너스 3% 손실이라도 손실이 별로 안 크고 내가 어제까지 2달 내내 돈을 벌었어요. 그리고 오늘 손절한 게 합시다 하더라도 손절이 안 됩니다. 이 사람이 참 재미있죠. 내가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야, 지금 한 달 내내 돈 벌고 지금 원금을 얼마나 많이 올려놨는데 한 개 종목 잠깐 한 2% 손절하자 그러면 대표님 안 팔면 안 되나요? 이야, 주식 접어라 그러지. 맨날 뭐라 그럽니다. 정의원들한테는. 야, 주식 접어. 그만큼 주식에 손절이 힘들다라는 거지.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추구하는 방향은 사실 완벽한 매매는 아닙니다. 저는 사실은요, 대형주를 몇 개, 포트에 한 10에서 20%, 중형주를 한 50%, 단기 스윙을 한 20%, 단타도 한 20% 정도 하고 싶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왜? 제가 단타 되게 잘하거든요. 다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 단타 되게 잘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지금보다 단타가 더 잘합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5분 만에 10분 만에 막 5% 10%도 막 잘 떼먹습니다. 근데 내가 왜 안 하느냐? 내가 단타를 하기 시작하면 다 죽습니다. 왜? 대표님 못 팔았는데요. 대표님 고점에서 매수했는데요. 대표님 많이 샀는데요.
근데 AS가 안 되는 거야. 왜? 단타는 건 훅 올랐다가 빠져버리거든. 근데 이런 종목들은 뭡니까?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미래 성장 동력을 가지고 있고 향후에 실제 좋아진다는 거. 대표님, 여기서 매수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대표님이 비중 3%만 매수하라고 했는데 제가 실수로 50% 매수했습니다. 이런 사람 되게 많거든요. 대표님 제가 초보였어요. 야, 초보면 조심해야지.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그죠? 대표님 50% 매수했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빠져요.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노후를 보면서 주식 하겠다고 한 사람이 꼴랑 3일 지났는데 계좌에 파란불이 들어오니까 세상 다 산 것처럼 이야기해. 그런데 그 다음날 올라가. 대표님 수익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또 빠져. 또 주가가 슬 빠져. 하루 이틀. 또 발발. 근데 결국 뭡니까? 올라가죠. 주가라는 건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하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실수를 할 수 있다라는 전제를 깔고 가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기계가 아니거든. 기계도 로보스탁도 대한민국에서 AI 그렇게 활동해도 지금 성공 못합니다. 왜? AI 인공지능으로 다 돌려봤지. 벌써 한 6년 전에 모든 정권사가 이거 돈이 되겠다 사업이. 다 돌렸어. 종목을 잘 찾아내. 근데 이게 사람이 하는 거거든. AI가 아무리 잘 돌려가지고 종목 매수 딱 해놨는데 AI가 매수해가 딱 들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매매하잖아. 집어 던지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AI가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전문가란 지금은 좋은 것 같아요. 절대 인공지능이 못 옵니다. 왜? 인공지능이 좋다고 판단해가지고 막 사면 뭐해? 나는 지금 팔아보면 그만이죠. 그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자기가 내가 실수를 하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주식이라는 거. 주식이라는 건요. 내가 실수할 수 있다도 전제를 깔아주고 가야 됩니다. 내가 실수할 수 있다. 하지만 내가 실수해도 문제가 안 생길 수 있는 종목을 찾으셔야 돼요. 제가 일반적인 시장의 전문가들하고 차이점은 딱 이거 하나입니다. 저는 실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방 사람들은 저보고 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종교도 만들었습니다. 종교 아십니까? 가입하십시오. 종교 이름은 원영교입니다. 종교 이름 멋있죠? 원영교입니다. 교주는 접니다. 제가 교주입니다. 네. 우리 방 분위기 좋으니까. 그죠? 원영교에 가입하실 분 1번. 원영교에 가입하실 분 1번. 아직 성도가 없어요. 재밌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 좀 드리면 좋은 종목을 좀 하시라는 거. 지금 우리가 매매하는 종목들을 보게 되면 그 KMW 얼마나 좋습니까? 오래 기다렸었죠. 그죠? 아이고야 1번 많이 치워주네. 고맙습니다. KMW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우리 지금 많이 사놨습니까? 사실 저도 도박이었어요. 제가 도박이었던 이유는 뭐냐면 많이 사서 도박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 회사에 대해서 내가 잘 알고 제가 이제 전기차나 5G는 정말 엄청나게 1년, 2년 동안 계속 봐왔던 종목이거든요. 특히 전기차는 5년 이상 봤거든요. 모든 데이터들부터 해가지고 뭐 세미나 다 하고 다녔거든요. 엄청나게 많이 매수해 놨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주가는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까지 흔들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시가총액 1조, 2조가 넘어가는 종목입니다. 코스닥에서 대형주에 속하고요. 그죠? 기관들, 외국인들 지분이 10% 이상 있고요. 실적도 작년에 가장 좋았던 부분들이고요. 기관 물량도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천천히 기다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가는 자기가 알아서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 아직도 올라가고 있죠. 끝났다고 생각하십니까? 더 올라가겠죠. 지금 물론 신규 매수는 힘듭니다만은 여기에 나와 있는 종목들 보시면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제가 회원 만족
만족도라고 하긴 그렇고 환불률이라고 할게요. 환불률, 이탈률이 거의 없는 이유는 우리가 매매하는 종목이 뭐다? 여러분들한테 맞는 종목을 추천해 드리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쁜 짓을 하려고 하게 되면 제가 과감하게 막아버리는 거죠. 정보를 차단해 버리는 거죠.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 우리는 판을 피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시장에서 200개, 300개 종목으로요 10년 동안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게 돈이 안 돼도 됩니다. 주식이라는 게 어떻게 365일 돈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식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물론 지금 내가 당장 돈을 벌어서 차를 사겠다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내가 돈을 벌어가지고 맛있는 소고기를 사 먹겠다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주식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요. 내가 노후를 준비하겠다라고 생각하고 매매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매매를 해보다 보니까 그게 안 됐던 거죠. 저는 오늘 그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회원들한테. 야, 우리 인생은 포기하자라고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야, 주식 매수해서 안 가면 우리 자식 주자고. 세대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한 세대로 부자가 안 됩니다. 3대가 망해도 부자는 계속 살아간다고 하죠. 그죠? 부자는 3대가 망해도 괜찮다고 하죠. 마찬가지거든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쉽지 않습니다. 간단한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우리 처남이 의사거든요. 의대 나와가지고 의사인데 연봉 많이 벌어요. 똑똑하고요. 부자 못 됩니다. 저같이. 왜? 일대가 돼서는 부자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조금 오바를 얘기하게 되면 그냥 자식 보자라는 거죠. 물론 열심히 합니다. 물론 지금 3개월, 4개월 쉬지 않고 돈을 벌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다? 그래도 마음 자체는 야, 내가 지금 고생을 해서 우리가 지금 고생을 해서 우리 자식들 부유하게 좀 살게 해주자라는 마인드를 가진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마인드가 조금 더 여유 있게 지금 우리가 매매하는 종목들이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또 여유 있게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이것만 터진 건 아니죠, 사실은. 제가 아주 일부 종목만 지금 올려놓은 겁니다. 왜냐? 갑자기 방송이 잡혀가지고 자료가 없어서 1분 만에 쑥딱 만들어가지고 지금 올려놓은 거거든. 사실 이거보다 더 많은 종목들 수익을 내고 있고 급등이 나고 있고 뭐 무료 카톡방에 1,500명이 있으니까 다들 아실 거예요. 제가 추천해 주었던 종목들 중에 망가지는 종목이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핵심적인 거 바이오주를 매매를 안 했습니다. 대한민국 증시는 원래 바이오주들이 대박이 났습니다. 주가만 보면 바이오 종목들이 원래 대한민국의 바이오 종목들이 정말로 코로나라는 호재를 만나가 전부 다 급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이오주로 대박난 개미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바이오주를 매매를 안 했습니다.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제가. 왜? 돈 잃을 거 뻔하니까. 바이오주를 매매하지 않고 단타를 매매하지 않고 급등주를 매매하지 않고 1,000원짜리 종목을 매매하지 않고 그럼 2,300개 중에 매매할 종목이 몇 개가 없어져 버리죠. 다 적게 버리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 계좌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마 제 주식 인생에서도 원래는 특별한 해인 것 같아요. 이때보다 시장이 더 좋았을 때도 있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으쌰으쌰 하면서 계좌가 쭉쭉 올라가는 경우도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매일매일 고뇌를 하거든요. 야, 이거 하나 추천해가지고 단기간으로 하루 이틀 만에 급등을 한번 줘봐? 그럼 사람들이 좋아할 건데 근데 바로 야, 분명히 사고 날 건데 몇 명은. 저의 목적은요. 제가 저번 주에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저는 유튜브가 될 거예요. 3년 안에. 저의 목적은 사실 이제는 전문가는 아닙니다. 회사도 듣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회사도 얘기했다고 했죠. 그죠? 저는 그냥 편하게 사람들한테 전파하고 싶어요. 이거보다. 이 전문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유튜브에 떠들고 싶어. 이렇게 좀 편하게. 지금처럼. 저희 방송 보면 다른 전문가들하고 좀 다르죠. 그죠? 농담하고 막 이렇게 하죠. 그래도 내용은 다 1등급 플러스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의 여유를 좀 가지셔야 돼요. 진짜로. 마음의 여유가 없어가지고 그런 겁니다. 마음의 여유를 가지면 모든 종목들
바이오주 같은 거 안 보셔도 돼요. 1,000원짜리 종목 보지 마세요. 계속 보면 빠지게 돼 있습니다. 어디 노는 물에 가지 말라고 하잖아. 어른들 말에 고사성어에 속담이 다 틀린 말들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알면서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뭐다? 밤마다 이거 하나 줄까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누구 한 명을 수익률을 잘 내서 광고를 할 생각은 없습니다. 저희만큼 광고 안 하는 것도 없어요. 제가 수익률이 안 나와서 광고를 안 하겠습니까? 오늘은 내가 운영자님한테 수익률을 한번 보여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많이 팔았거든요. 오늘 세종호 팔아가 많이 판 분들은 뭐 50% 이상 수익을 또 냈거든요. 광고할 데도 없어요, 사실은. 이미 뭐 넘쳐나는데 뭘 사람들. 인원이 이미 넘쳐나가지고 그죠? 나가라도 나가지도 않고. 그죠? 남들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는 다 같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구 한 명이 급등을 먹어가지고 우리 대표님 수익이 저는 단기간에 50% 수익 났습니다. 이게 아니고 나고자 없이 불가능할 거예요. 분명히 나고자 생길 거예요. 하지만은 그래도 저와 인연이 된 사람들은 정말로 모두 다 제가 그만둘 때까지 영원히는 못하고요. 제가 그만둘 때까지 같이 실력도 느끼고 인간적인 관계도 가지면서 그죠? 나고자 없이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주를 안 하는 거고요. 테마주를 안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도 좋은 종목들 실적주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투고를 한 지 이제 6개월째죠. 그죠? 6개월이 지난 지금 우리는 뭐다?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좋은 종목들을 해도 좀 천천히 해도 돈이 되는구나. 야, 이게 실제적으로 더 맞는 방법이구나. 낮에 가끔은 제가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오후 1시 딱 돼가지고 야, 오늘은 퇴근하세요. 전부 다 주식 보지 말고. 평일인데 진짜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회원들한테. 그죠? 야, 오늘 다 퇴근해. 뭘 자꾸 주식 봅니까? 주식 본다고 주가가 올라가나? 그럼 나는 맨날 쳐다본다. 왜? 내가 딱 보니까 오늘 오후 시장은 재미없거든. 가끔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지금 보면 어쨌든 간에 핵심적인 내용은 뭐 이제 여기까지 이야기 좀 해드리고요.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했던 이야기들 중에 이제 한계가 있었죠. 내가 이렇게 했잖아요. 이 반도체 짝 있죠, 그죠? 다 알려드렸던 거예요. 그죠? 뭐라고 했습니까? 반도체 나중에 더 실어주마. 이제 이거 얘기한 지가 3주가 지났죠. 맞죠? 3주 전에 이야기했죠. 그죠? 그리고 반도체 많이 홀딩을 하고 있었고, 들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반도체가 톡톡톡톡 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게 되면, 차트 한번 보게 되면 추천은 아닙니다. 이제 무료방에는 추천을 안 하려고요. 추천했더니 사람들이 너무 힘들게 해가지고, 좋은 종목인데, 욕도 먹어봤고, 욕하신 분, 이틀 있다가 그분 나가고, 이틀 있다가 그 종목 급등했죠.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PSK는 지금 주가가 좀 올라왔죠, 그죠? PSK는 지금 이제 주가가 조금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뭐 내일 정도에 보게 되면 아직 좀 올라오지 않은 종목, 뭐 테스 같은 종목들 있잖아요. 오늘 뭐 우리 정혜원들이 좀 추천을 했습니다. 매수를 했는데, 뭐 좀 여유를 가진다고 하게 되면 이게 이제 박스권 구간이거든요, 그죠? 이렇게 주가를 보게 되면 여기 매물이 조금 있고요. 여기도 매물이 조금 있죠. 그죠? 그래서 지금 상황은 뭐 테스 같은 종목들은 보게 되면 왼쪽에 이제 매물들이 좀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올라왔다가 여기에 물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매물이라는 건 개인 투자자들이 물려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물려 있으니까 주가가 올라와도 물려 있는 사람들이 여기서 어떻게 한다? 팔고 나갈 거 아니에요. 도망가자 하면서. 그러니까 주가가 다시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근사근 다시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PSK 같은 종목들도 지금 한 24,000원대, 실제적으로 뭐 25,000원대 정도까지는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 핵심은 뭡니까? 이 가격은 아니고 25,000원을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맞고 떨어졌죠. 맞고
떨어졌죠. 또 맞고 또 떨어졌죠. 근데 요번에 만약에 24,000을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테스 같은 종목들 주가가 또 좋아지겠죠. 두 번째, 기관들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팔고 나갔죠.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건 좀 나중에 또 뭐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대표님, 테스라는 종목이 기관들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팔고 나갑니다. 근데 이런 종목 왜 삽니까? 대표님, 기관들 외국인들 사는 종목을 사야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측이죠. 우리가 이렇게 뚝이 있어요.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이 장독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안에 외국인들 기관들이 가득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근데 얘네들이 다 팔고 나갔어요. 텅텅 비었습니다. 어느 정도 비게 되면 어떻게 되죠? 다시 들어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 바스켓 안에 외국인들 기관들이 너무 빡빡하게 있으면 이미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죠. 그럼 얘네들은 뭐합니까? 이제 차익하고 빠져나가겠지. 반면에 바스켓이 텅텅 비었다고 하게 되면 다시 들어올 준비를 하겠죠. 그래서 역으로 보게 되면은 얘네들은 지금 계속 팔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다시 들어올 타이밍이 됐다라는 걸 한번 보는 거죠. 그렇다고 보게 되면 지금 뭐 테스 같은 종목들, 또 뭐 MC넥스도 아까 전에 뭐 내일 한번 급등이 나올 거라고 보이는데, 내일 MC넥스 급등이 나오려나요? 나올 것 같아요. 내일 나오면 땡큐고요. 그죠? 그래서 지금 MC넥스 같은 종목들도 보게 되면 비슷하죠. 그죠? 여기 보면 그죠? 돌파하고 부딪히고, 돌파하고 급락하고, 또 한번 올라갔지만 또 부딪혔죠. 또 부딪혔지만 돌파했죠. 지금 돌파했죠. 그리고 자리 잡고 있죠. 그러면 아까 전에 뭐 테스도 이제 앞으로 여기까지 오지는 않았습니다. 테스는 이 구간까지는 오지는 않았는데요. 만약에 테스가 이제 이 구간까지 온다고 하게 되면, 그죠? 또 이제 지금 테스는 여기에 있는 자리죠. 이 정도 자리에 있는 거죠. 지금 테스는, 그죠? 이 정도 자리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좀 저점 구간에 있다고 판단하는 거고, 반면에 이제 MC넥스는 그 단계를 지나간 단계죠. 그래서 요것도 이제 우리가 뭐 다 전원 뭐 무방이든 뭐 저를 아는 분들은 다 수익일 텐데, 조만간에 급등 한번 나오지 않겠느냐, 그죠?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내일 단기 관심주는 뭐 MC넥스 내일 한번 움직이면은 뭐 좋은 종목이니까, 최근에 기관들 여기도 한번 볼게요. 그죠? 쫙 빠졌죠, 그죠? 외국 기관들 계속 팔았죠. 그리고 지금 뭡니까? 올라오죠, 그죠? 외국인들이 계속 팔고 있지만 지금 살짝 올라오죠. 그럼 뭡니까? 딱 끄면 거죠. 외국인들이 팔 만큼 팔면은 주가는 다시 한번 오르거든요. 그죠?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매매할 때는 다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왜냐면 이게 워낙 많기 때문에, 이런저런 뭐 기술적인 방법, 수급적인 방법, 제가 오늘 또 장중에 또 이상한 교육 내용도 하나 차트 올려드렸죠. 꼬리가 달리게 되면 어떻게 하더라? 주가는 또 급등했더라. 이런 뭐 이야기 좀 해드렸는데, 어쨌든 간에 뭐 오늘 스팟 방송이고, 또 회사에서 또 부탁을 해서 대표님 오늘 한번 해주시면 안 됩니까 해서 열었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회사에서 대표님 5명만 뽑아주면 안 됩니까? 라는 이야기까지 했는데, 이거는 꼭 광고 같아가지고 뭐 그 시기는 합니다만은, 또 저도 어쨌든 간에 회사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죠? 뭐 제가 뭐 회사에 뭐 이제 조인트 돼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는데, 5명 오면 내일 살 종목 있나요? 저는 사람 온다고 하게 되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죠? 운영자님 듣고 있을 텐데, 5분 정도는 신청을 하시면 아마 회사에서 가입을 시켜 드릴 겁니다. 그래서 만약 오실 분들은요, 조금만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오시면 또 지금 있는 분들처럼 수익이 잘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대기 순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별로 신경 쓰는 스타일은 아니어가지고 모르겠는데, 5분 정도만 선착순으로 오시면은 또 저하고 좋은 인연을 만들어 가지고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고, MC넥스 내일 좀 보시고요. 뭐 손절은 짧게 잡으세요. 한 34,800원 정도 잡고 내일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테스는 반도체 종목들이 좋으니까 이제 다시 한번 올라오느냐. 그러면 이제 뭐 손절가는 한 22,500원 오늘 저점 정도 잡으면 되겠죠. 그죠? 22,500원 정도 잡고, 내일 한번 또 저점에서 좀 잡아보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SFA 반도체
좀 봐드릴게요. 네, 좋아 보이죠, 그죠? 주가 급등하고 난 다음에 계속 올라가고 있죠. 제가 보기에는 SF 반도체 됐죠? 네, 한 번 정도 더 튈 거라고 보입니다. 뭐 매도 절반 매도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뭐 정혜원은 전량 다 홀딩 중입니다. 정혜원은 매도하지 않고 도리어 더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그죠? 추가 매수 저희는 올라가는 종목 잘 팔지는 않습니다. 더 추가 매수했는데 한 번 정도 더 장대 양봉 6,000원 또는 6,200원 정도 올라오면은 나머지 물량들 잘 차익들 하시고 1,000원짜리 종목들 매매하지 마시고요. 항상 매매하실 때 잘 모르겠다 그러면 항상 10,000원짜리 이상 종목들로 포트를 구성하시면 그래도 항상 안정적인 계좌를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할까요? 뭐 농담 섞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들은 내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캐치를 잘 못한 것 같은데 오늘도 중요한 핵심적인 이야기는 다 했습니다. 종목 뭐 관심 종목 알려드렸고 매매 방법도 알려드렸고 차트 이렇게 제가 끊는 거 있잖아요. 그죠? 딱딱 끄면 대표님 차트선 끊는 거 좀 가르쳐 주세요. 야, 장난 아니야. 그죠? 뭐 끊는 게 뭐 어려워. 보면서 배우는 거지, 그지? 따라하는 거지. 벤치마킹은 아니고, 그죠? 지지되네. 그럼 어디야? 주가를 보는 거야. 잠깐 이야기하면, 그죠? 주가가 여기서 이거는 진한 걸로 할까요? 주가가 떨어졌다가, 여기서 반등했네. 떨어졌다가, 반등했네. 여기서 떨어지다가, 마물다가, 여기 반등 못하고 그냥 급락해 버렸네. 그럼 여기서 이 주식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핵심 라인 어디예요? 여기가 핵심 라인이에요. 여기가 핵심 라인이구나. 간단하잖아. 그러니까 손 딱 꺼놓고 과거 보다가 맞고 부딪혔네. 맞고 부딪혔다. 이 라인이 핵심 라인이네. 5,500원이. 맞죠? 이 종목의 핵심 라인은 여기다. 대표님 매물대라는 게 뭡니까? 봉들이 자글자글하면 매물대야. 매물대. 그럼 매물대는 어떻게 된다? 개인 투자자들이 물려있다고 이야기해드렸지. 별거 다 이야기하는 거야. 그죠? 개인 투자자들이 우와 주가가 잘 간다고 여기서 막 매수했는데 주가가 잘 간다고 매수했는데 급락해가지고 물려있을 거 아니야. 과거에 몇 월달에? 5월달에. 여러분들도 물려있을 거고. 물론 우리는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주가가 다시 올라가려고 하니까 여기 물려있는 친구들을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들 절반 팔았잖아. 사는 사람 파는 사람 망가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돼요? 주가는 조금 빌빌거리다가 시간 조정, 가격 조정을 좀 하고 주가는 다시 한번 올라갑니다. 만약에 미끄러지면 어떻게 돼요?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추세선 자체는 뭐 그리는 건 어렵지는 않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크게 굵직굵직하게 그냥 대강 그리시면 됩니다. 대강. 그죠? 대강 그리면 됩니다. 그리고 라인을 연결을 하는 거죠. 대표님이 그러니까 상당히 쉽게 그린 것 같은데 여러분이 또 그려보면 쉽지는 않죠. 자주 그려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공부가 아니고 자주 그려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질문 갑자기 생각났는데 말하다 보니까 또 길어지네. 대표님 선을 끌 때 위에 꼬리가 있는데 꼬리는 어떻게 끝나요?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이야기 드리면 보통은 봉은 봉대로 그립니다. 그리고 꼬리는 꼬리대로 그립니다. 이해됩니까? 꼬리는 꼬리대로 그립니다. 굳이 만약에 궁금하다고 하게 되면 좀 러프하게 그리셔도 돼요. 주식이라는 거는. 그리고 여기에다가 뭐가 들어간다? 라운드 피겨가 들어가는 거죠. 라운드 피겨. 5,000원, 5,500원, 6,000원. 그죠? 동시에. 그래서 저번에 교육해드렸던 거. 초보들은 선을 끌 때 평행선만 끌어라. 보수적인 매매를 하는 사람은 평행선으로 주식의 선을 꺼요. 평행선으로 주식의 선을 끊습니다. 보수적인 매매는요. 그럼 어떻게 매매를 하는 겁니까? 주가가 여기서 올랐다 내렸다 찍고 잡고 찍고 그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수적인 매매를 할 때는 평균적으로 뭡니까? 이 라인을 지지선을 잡고요. 밑에서 매수. 그죠? 그리고 뭡니까? 위에서 걸린다. 이렇게 잡는 거죠. 매수가와 손절가 차이가를 항상 어떻게 됩니까? 평행선으로 잡아요. 평행선으로 보수적인 매매를 하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평행선으로 잡으면 여기가 매수가 되겠죠. 이 라인이. 그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기가 차이가 또는 돌파 여부를 확인하는 자리가 되겠죠. 반면에 조금 공격적인 매매를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선을 긋겠죠. 공격적인 매매를 할 때는 이렇게 선을 긋겠죠. 그죠? 그래서 주가가 이런 구간에서 올랐다 내렸다 반대로 부딪히고 그죠? 물론 이 기법은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는데 뭐 여러분들이 너무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기법에 대해서 신경 쓸 타이밍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굳이 이야기를 하질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다른 것들로 한 1년 정도 매매를 하시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타임 1년 정도 매매를 하시고요. 다시 한번 여쭤보자. 전문가는 왜 그 좋은 종목을 자기 돈으로 1억씩 안 사고 남들한테 추천을 하는가 고민을 한번 해보자고요. 1억 사가지고 30%만 하루 만에 3천만 원 수익인데 회원을 얼마나 많이 뽑아야 3천만 원을 버는 거냐. 수백 명 또 뽑아야 되겠죠. 그죠? 500명 이렇게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뭐하러 고생하냐. 혼자 단타 치지.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 매매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즐거운 오후들 되시기 바랍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